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 AI 반도체 직접 만들어 챗GPT 경쟁력 키운다. 생산사는 TSMC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실질적 대주주이자 챗GPT 엔진과 오피스 등의 결합을 추진 중인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최적화 전용 반도체 칩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가 이 칩에 위탁 생산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죠. 인공지능 엔진 및 서비스 개발, 운영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성능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 AI 반도체 직접 만들어 챗GPT 경쟁력 키운다. 생산사로 TSMC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일 IT 전문 매체인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부터 인공지능 기술에 최적화된 자체 반도체를 개발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도체 이름은 아테나.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AI와 함께 자체 개발 반도체를 시험해 보고 있으며 2024년 초에 시장에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디인포메이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설계한 반도체는 TSMC에서 우선 5나노 공정을 적용해 생산될 예정이라고 전했죠. 향후에는 사용처가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5나노 외에도 다양한 크기의 AI 맞춤 반도체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110억 달러, 약 14조 4,717억 원을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사 프로그램인 MS365에 챗GPT를 탑재하고 수익화에도 발빠르게 나선 모양새이죠. 디인포메이션은 챗GPT 기반 기술인 거대 언어 모델인 LLM 학습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개발해서 챗GPT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990년대 MS-DOS, 2000년대는 윈도우즈, MS 오피스를 소프트 시장에 내놓고 이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2010년대 이후 IT 산업은 모바일 시장의 확대로 새로운 부흥기를 맞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경우는 모바일 시장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이렇다 할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면서 위상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었죠. 그러던 중 전환을 맞이한 것은 2014년 당시 CEO였던 스티븐 발머가 퇴장하고 사티아 나델라가 취임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부활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5년도에는 클라우드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오피스, 팀스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독 방식, 즉 SaaS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SaaS를 제공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오피스를 들어가 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제품을 바로 사느냐 아니면 빌려서 사용하는 식으로 하느냐. 이 빌려서 사용하는 식, 그래서 월 얼마나 주고 아니면 구독료를 내고 사용하는 방식을 지금 채택을 했다라는 거죠. 나델라가 이끄는 마이크로소프트는 IT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인수로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2016년 262억 달러, 약 34조 6천억 원을 들여 링크드인을, 2018년 75억 달러, 약 10조 원의 공동작업 플랫폼인 깃허브를 인수했습니다. 2021년 197억 달러, 약 26조 원을 들여 음성인식 전문 업체인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스를 인수했고, 지난해인 2022년에는 687억 달러, 약 90조 7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게임 개발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품었습니다. 지금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같은 경우는 지금 합병에 대한 허가를 지금 받는 중이고 거의 끝난 것처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델라의 성구안이 좋았는지 최근 몇 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비즈니스 확대는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재기에 성공한 마이크로소프트가 2010년 이후부터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AI.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2019, 2020, 2023 이 세 차례에 걸쳐 총 100억 달러, 약 13조 2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반대급부로 오픈 AI의 GPT-3 그리고 챗GPT 등 초고대 언어 모델인 LMM을 자사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죠.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를 매개체로 다른 사업자의 API,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LLM 사용권도 확보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오피스 프로그램은 물론 디자이너, 팀스 등 각종 소프트웨어에 챗GPT를 적용하며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령 오피스에 제공될 코파일럿 서비스는 사용자가 텍스트로 원하는 작업을 요청하면 그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구동해 줍니다. 그리고 팀스에 적용된 코파일럿은 온라인 회의 중 참가자의 발언을 회의록 형태로 정리해주고 회의 결과로 결정된 작업 목록도 생성해 줍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자동화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오픈 AI 서비스는 각 기업 요구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면에서 오픈 AI의 자체 API보다 강점이 있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면에서 오픈 AI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이죠. 이에 따라 챗GPT를 자사 서비스에 도입하려는 상당수 기업이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 애저를 채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PI 판매로 수익을 얻는 동시에 애저 클라우드 가입자도 늘릴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죠.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에 적용해 애저 브라우저와 검색 엔진 빙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챗GPT의 적용으로 그간 구글 등 다른 빅테크와 경쟁에서 밀리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반전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다음 버전으로 출시된 에지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 밀려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 이 챗GPT의 적용으로 반전의 기회를 잡은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를 빙에 결합해 AI 챗봇인 뉴빙으로 개편했고 엣지 프로그램에서 인공 일반 지능 AGI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자사폼에 빙의 탑재를 고려한다는 소식도 나온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픈AI의 최적화를 위해 반도체 개발까지 뛰어들고 있는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반도체 개발에 뛰어든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 절감입니다. 그리고 최적화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AI 연산에 사용되고 있는 반도체는 엔비디아의 GPU인 A100, H100. 그런데 그 가격이 어마무시할 뿐더러 엔비디아의 칩이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형태로 개발되지 않는 것이다 보니 성능과 전력 소모 면에서 한계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GPU잖아요. 그래픽 칩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 화면에 그래픽을 지원하는 칩이다 보니까 지금 인공지능에 사용하기에는 최적화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더욱이 최근에 들어서는 수요가 급증하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서 구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오픈 AI의 최신 대규모 언어 모델인 GPT-4에서 엔비디아의 최신식 1만여 개가 쓰이다 보니 시장에서는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당 36,000달러, 약 4,734만원의 거래가 되었던 H100은 4월 현재 최고 46,000달러, 약 6,046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른 봐도 $10,000가 오른 상황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봐도 한국 돈으로 한 1,000만원 이상 오른 상황입니다. 챗GPT가 촉발한 AI 열풍이 AI 시대의 총화로 불리고 있는 엔비디아의 GPU인 A100과 H100의 수요를 높여서 가격 상승을 부추긴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챗GPT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개발해 TSMC에 생산을 맡김으로써 비용을 줄인다라는 계산을 하는 것이죠. 반도체 산업 전문 분석업체인 세미어넬러시스의 선임 분석가인 딜런 파텔은 디인포메이션과의 인터뷰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최적화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면 엔비디아에서 반도체를 구매하는 것보다 비용이 3분의 1로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디인포메이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업에서는 엔비디아와 계속해 파트너십을 지속한다라는 짚으며 아테나가 엔비디아 제품을 완전히 대체할 것으로는 전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가장 큰 이유는 GPU의 성능의 향상이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자체 인공 반도체 칩 개발에 적극적입니다. KT클라우드는 지난 18일 고객사 행사에서 KT가 투자한 스타트업인 리벨리온과 함께 개발한 인공지능 반도체 칩 아톰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등에 적용하겠다라고 밝혔죠. SK텔레콤 역시 자회사 사피온과 함께 올해 안에 기존 대비 성능을 4배 이상 높인 인공지능 반도체 칩 X330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든 방면에서 점점 더 몸집을 불리고 있어요. 몸집을 불리고 있고 특히 오픈 AI의 투자를 통해서 여기에 소스를 받고 이 소스를 이용해서 자사의 프로그램에 대규모로 이 AI 기능을 탑재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무서운 것은 단순히 클라우드 서비스, 지금 검색 서비스에서만 이 AI 기술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기능을 통합해서 최적화를 하려면 지금 GPU 기반의 AI 반도체가 아닌 지금 NPU 기반의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기반으로 발전을 시킬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